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 등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인 제주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해바라기 센터의 고은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제주 해바라기 센터 하면 네.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곳이 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해바라기 센터는요, 전국에 39개의 소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제주한라병원 이렇게 사자가 협약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즉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와 수사와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요, 성폭력 사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 지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네.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이상 크게 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도 해바라기 센터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기가 좀 쉽지 그럼요. 않거든요. 근데 그 네. 모든 과정을 또 함께 지원해 주고 있고 여성가족부, 제주도, 그리고 경찰청, 게다가 한라병원까지 함께 네네네. 하니까 뭔가 든든한 지원군이 좀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이 여성폭력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슈가 됐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까지 그 네.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네. 특히 제주 지역의 이 폭행 발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3년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그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467건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2023년도에서는 388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년 2023년도에 388건 중에 성폭력 사건이 31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사건으로는 65건, 그 다음에 스토킹, 아까 교제폭력, 그 다음 성매매 이런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해바라기 센터도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건이 약 80% 이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최근에도 예. 보면 그 가장 많은 전 연령대에서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내 모 학교에서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 피해가 그렇죠. 있었다라는 예, 얘기 예. 최근에 뉴스 들어보신 굉장히 적 많이 있으실 보도됐죠.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것처럼요. 그 상대방의 그 동의 없이 디지털 네. 기기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포를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 심리적 강박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네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런데요. 피해 유형이 생각보다 네.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한테도 끼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일단 이제 제주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연락하기도 좀 주저주저 할 텐데 어떤 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해바라기 센터에 오신다라는 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특히나 성범죄라는 것은 내가 성범죄를 직접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명확히 가져 있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 성폭력인가라고 의심되어지긴 하지만 확신을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폭력이라고 의심되어지면 365일 24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다가 본인의 피해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대응한 필요들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증거 채취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응급 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에 관련해서는요. 증거 채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증거가 확보가 되면 그때 사건을 접수하고 법률적으로 처리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 당하신 분들도 이게 성폭력을 내가 당한 건지 아닌 건지 당했어도 증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화 상담을 해서 그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그 의료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받는 과정도 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도움을 주시나요? 네,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요, 의료 지원을 하는 목적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는 신체적인 어려움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가능한 한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증거인 성폭력 증거 채취 를 통한 응급 키트라는 걸 하는데요. 그건 72시간 이내에 증거 채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 키트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인 의사와 간호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체 일부에 있는 상대방의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충분하게 그 진료라든가 이 증거 채취의 필요성을 안내해드리고 네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과학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럼요. 설마 증거가 나올까 네. 했는데도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적합한 증거를 찾아낼 수 그럼요. 있겠어요. 네, 이게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왜 법률적인 부분 또 경찰청과도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률 수사 쪽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센터에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 성폭력 관련 사건 전담 변호사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요, 구비되어 있는 게 진술 녹화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 모습 그대로 녹화시켜서 법정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에서 여러 번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요,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증거 채취뿐만 아니라 사진 또는 녹음, 영상, 문자, 카톡, 그 외에 CCTV나 블랙박스 이런 형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으로 다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명확하게 채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진술하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것을 또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 경찰서가 아니라 예. 이거 관련된 성폭력만 전담으로 하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네. 경찰관에서 이런 안정된 시스템화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볼게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 증인 신문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법원 행정처에서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요, 그 가능한 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피해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공간에서 네. 그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이용해서 법원과 연동해서 영상 증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네.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증거로도 채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아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예. 그것도 해소가 되어지게끔 피고인들도 그 피해자의 증인 진술을 통해서 네. 충분하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군요. 금방 말씀해주신 이 영상 증인 신문 제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한 지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기관이 네. 해바라기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보면요. 예.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그 진술 조력인이라고요. 그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하는 정도가 일반 성인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전반 또는 재판 전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조사 상황에 대한 것들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돕는 전문가인 진술 조력인이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 그다음에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심리 평가를 해서 법원에다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주는 진술 분석관이라는 예.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와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개입을 해주시는 심리 치료사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지원해 주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요. 돌봄 비용이라고 해서요. 그 아동이 다시 치료 이후에 방과 후에 혹시라도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성폭력이라든가 젠더폭력 피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까지 이렇게 함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와,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뒤에도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왜냐하면 사실 여성 이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거지만 혹시나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자신 있게 두드릴 수 있는 이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와 함께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또 소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